금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기자, 이대근 기자, 김일아인, 박희석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예. 근데 말이야. 예. 자네가 나오는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니까 네. 내용보다는 외모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 예. 뭐 수염을 깎으면 멋있을 것 같다. 무슨 박력이 있어서 좋아요. 왜 외모에들 그렇게 관심이 많고 내용에는 관심이 없지? 내용에도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워낙 이게 좀 제가 생긴 게 특이해서 인상을 큰 인상을 받으셔서 아마 그런 특이한 인상은 아니고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이죠. 자, 9일날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네. 그 뭐 저 임명될 때부터 말썽 많았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한마디로 헛소리를 했네요. 뭐 북한에 쌀을 주면 우리는 이득이다. 이게 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김현철이가 어저께 오전 네.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9일날 예.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네. 그 뭐 대북 지원을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 네. 근데 우리도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래서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반발이 심한데 네. 아니 지금 우리가 저기 쌀 비축 그 남아도는 쌀이 130만 톤이고 네. 이거 보관하려면 연간 4,800억 쓰는데 네. 아니 우리 그 북한에 그 식량 도와주면 그쪽도 좋을 것이고 네. 우리도 비용 줄어들어서 좋을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뭐 우리가 이걸 보내면 네. 우리도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 마냥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보관료 이거 사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그런 어떤 모든 정부든 기업이든 가게든 어떤 모든 행위에는 네.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가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곡을 비축을 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왜 연간 4,800억씩이나 들어가면서 쓸데없이 그 쌀을 보관하고 있겠습니까? 네.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나 그렇죠. 아니면 어디에 이제 그런 어떤 긴급적으로 구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나 네. 아니면 전쟁이 터졌을 때 네. 그럴 수요가 있을 때를 네.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는 건데 네. 마치 그거 4,800억 쓰는 걸 우리가 무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지금 정부도 그렇게 지금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사진 뽑았는데 또 이것도 예. 까먹었습니다. 이게 김현철 아닙니까? 네. 김현철이가 어저께 그 주장을 한 겁니다. 네. 4,800억이 무슨 우리가 불필요하게 썼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네.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막 앞다퉈서 이제 막 북한 도와줘야 된다, 식량 지원해줘야 네. 된다.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또 박원순이야? 박원순. 아이 참나. 박원순이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국제기구 통해서 100만 달러 지원해주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달에 기사로 쓸까 지금 생각 예. 중인데 또 그럼 또 저 언론중재에 가고 소송 걸리려고? 뭐 그거는 감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을 네. 마치 무슨 그 뭐 설득하는 그거 좋은데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좋은데 좀 뭔가 근거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원래 그 정부의 그 저 쌀 비축에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딱 김현철 이 말을 듣자마자 또 양곡관리법 조항을 갖다가 네. 봤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이제 뭐 법률 용어라서 좀 네. 딱딱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곡관리법의 목적은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이건 쓸데없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서 국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양곡을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법의 취지는 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2조 3호에 따르면 공공비축 양곡이란 그러니까 네. 아까 김현철이가 말한 남아도는 쌀 130만 톤 이것도 네. 공공비축 양곡인데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네.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 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의 관리와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3조 1항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매년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하고 네. 그 양곡 수급 계획에는 기본 목표, 네. 수급 관리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정부 네. 관리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네. 그다음에 공공 비축 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네. 매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30만 톤이라는 게 그냥 뭐 쌀을 올해 많이 사서 남았네 해가지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런 목적 하에 이런 계획 하에 4,800억씩이나 들여서 네.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김현철이 주장이 꼭 그렇진 않겠지만 네.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아도는 쌀, 남아도는 쌀 보관료 4,800억. 그럼 뭐 이 남아도는 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양곡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 못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뭐 2017년은 그렇다 치고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때 뭐 이계호인가? 네.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담양 국회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가 책임지고 네. 그 양곡 관리 계획을 수립했던데 관여한 공무원들부터 먼저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아니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게 했다면 그거 뭡니까 국고 손실? 국고 손실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것부터 그 법원에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예. 논리적으로 치면 그런 말이 그렇습니다. 많네요. 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쌀 주겠다는 소리에 김정은이하고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네. 지금 쌀이 없어서 죽겠는 게 아니라 네. 달러가 없어서 이게 죽겠습니다. 없어서 죽는 그러니까 거죠. 자꾸 뭐 쌀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가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네, 저 새끼들이 저거 저 새끼 죄송합니다. 저놈들이 지금 돈 달라니까 쌀 주려고. 이거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예. 아니 김정은이가 분명 올해 초에 밝히지 않습니까? 소위 신년사를 통해서 뭐 민족의 이익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아무런 조건 없이 개방할 것이고. 근데 무슨 아무런 조건이 없어 돈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개성공단 금강산에서 달러 좀 받겠다는 건데 계속 뭐 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사실상 모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이 얘기한 건 김정은이 의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량 지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생색내기 거치대 그러면서 제발 본질에 집중해라. 본질.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 죽을 지경이네요.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지? 그렇습니다. 5월 16일 날 우리 민족끼리 입장과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외세가 아니라 제민족이 우선이다. 남조선 당국은 주대와 주견도 없이 돌아치며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달러 좀 올려 달라. 제정신이 바로 달러를 달라는 뜻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는 건 쌀이 아니라 달러다. 그다음에 5월 27일 북한의 또 대남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북남 관계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또 논평을 통해서 그 무슨 인도주의적 지원과 협력 교류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마치도 선언 이행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뭐 그런 격가지 같은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북남 선언 이행을 위해 할 바를 다 하는 듯이 생색이나 내고 여론을 기만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진짜 북한이 식량난입니까? 이거 정광성이 탈북자 출신 정광석이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좀 약간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북한에 만약에 식량난이 있다면 근데 이 주장이 나온 건 이제 UN 세계 식량 계획과 식량 농업 기구가 그런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갔다 와서. 근데 이 기구들의 본질적인 속성상 당연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북한의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고 곧 아사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 기구의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자기들의 돈을 어떻게 끌어 모아서 지원해줘야 자기들도 계속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런 주장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개방된 지금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주민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근데 그런 사실은 없고 그다음에 뭐 다수의 북한 전문 매체들이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북한의 소위 장마당에서 쌀값이 뭐 이렇게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아주 안정세를 취하고 있고 네. 그럼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저기 식량이 지금 이제 조금 수요가 네. 공급이 좀 딸리니까 네.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2호 창고를 갖다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아직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주민들이 죽어 나갈 상황에 놓였는데 뭐 천재지변이 뭔 소용이고 군량미가 뭔 소용입니까? 이거 살려야지. 네. 그 이낙연 국무총리, 우리의 이낙연 총리께서 네.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북한에 처음으로 이게 뭐 민생을 중요시하는 지도자께서 출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쌀을 풀고 그래야지 뭐 우리가 왜 쌀을 왜 줍니까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국내 쌀값이 지금 저 폭등하고 있죠. 그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댓글에다가도 그걸 다실 겁니다. 그 뭐야 국내 쌀값이나 먼저 챙겨라. 네. 맞습니다. 양곡관리법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네. 양곡관리법 그리고 정부의 식량 수급 계획 이런 거는 네. 이 식량을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들여서 쌀을 사들이고 그걸 보관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국내 쌀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15만 한 가마니에 15만 3,124원인데 이게 이제 2018년도 2018년. 10월 달 네. 추수철에 네. 추수철. 조사한 산지 쌀값인데 네. 심지어 추수철인데도 쌀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요거에 대해서 아주 좀 이제 자세하게 좀 분석한 기사가 있어서 네. 그걸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올랐는데 이 네. 오른 이유가 뭐냐 네. 했더니 일단 작황이 조금 안 좋았다. 아, 2017년 대비 예. 9만 7천 톤이 줄었다 생산량이.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 대형 농가들이 쌀을 안 풀었다. 아. 왜 안 풀었냐? 올해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쌀값이 걔네들이 이제 막 선심성 공약 막 이런 거 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대하면서 안 풀었다. 그다음에 또 정부의 쌀값을 책정하는 쌀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책정하는 거의 기준에는 쌀 시가 예. 요거를 올리기 위해서 안 풀었다. 요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일설에는 뭐 쌀이 또 혹시 북한에 몰래 가서 네. 그런 거 아니냐 뭐 네. 그래서 국내 쌀값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능력이 좀 딸리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취재를 해볼 네, 생각. 그런 얘기 많이 돌고 예, 있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국내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고 있는데 네. 그래서 농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왜 쌀값은 올라갑니까? 그러네. 이거 보면 유통 상인들이 문제다. 네. 그러면 정부가 그 조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해서 네. 국내 쌀값을 안정하는 게 예. 그게 민생 아닙니까? 네. 그게 민생하면서 추경 뭐 해달라고 하면서 민생 이런 걸 챙겨야지 무슨 제로페이에 뭐 70몇억 원 무슨 뭐 체육관지인데 130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추경 내용을 분석했더니 네. 그게 민생이 아닙니다. 제로페이 하는 게 왜 민생입니까? 네. 당신이 좋아하는 이 사람? 제로페이? 예? 예. 우리 박 기자는 이분만 보면 약간 광고를 하는 성향이 있어. 여하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김현철 장관이 불쑥한 말은 상당히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네. 우리의 식량 사정과 네. 우리 국내의 쌀 소비자의 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네. 오로지 네. 북한만 생각하는 발언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네.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 그 박 기자가 날이 갈수록 그 언변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던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차츰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네. 좀 긴장이 풀려서 네.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은 땀을 안 흘리는데. 네, 에어컨이 나오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 입고 나온 곧 아니에요? 빨아갖고 나왔어요. 아니 이거 그날 이제 회를 먹다가 초장을 흘려서 아, 그래요? 빨아갖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갑자기 코미디 한 편 찍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과 뉴스 뒤에 숨은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각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퍼나르기 많이 해주시고요. 월간 조선도
구독해 주시고 유무형의 후원도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박희석 기자는 고생하는데 냉면 한 그릇으로는 안 된다 이런 댓글 다셔서 제가 곱빼기로 사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곱빼기로 사줄게.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